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오늘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12번째 강의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 제1부, 제2편, 제1장 현존재에 가능한 전체 존재와 죽음을 향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처럼 하이데거 전체 존재와 시간 책에서 오늘 강의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데거 존재와 시간은 전체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4장 중에서 서론이 2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으로 되어 있고 제1부, 제1편 이 총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1편까지 했고요. 제2편도 역시 6개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2편의 1장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2편 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편을 마무리하고 제2편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제2편 제목이 현존재와 시간성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시간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제2편은 우선 제45절이 있습니다. 제45절은 제2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2편 전체의 서론을 한 개의 절로 이렇게 마련해 놓았고요.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에서 전체를 또 다 요약한 하나의 절을 고르라고 한다면 존재와 시간 전체를 요약한 절이 이 4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편의 이야기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2편에 어떻게 전체 이야기가 펼쳐질까를 또 요약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제45절만 완벽하게 이해하게 된다면 또 존재와 시간의 전체 이야기를 꿰뚫게 되는 그러한 절이 제45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45절이 제2편의 서론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제1편과 제2편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1장은 현존재에 가능한 전체 존재와 죽음을 향한 존재.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 존재하고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제2장은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현존재적인 측면과 결단성. 그래서 1장에서 중심 단어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죽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2장에서는 양심과 결단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3장은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과 염려의 존재론적 의미로서의 시간성. 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시간성이라고 하는 것이 드디어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또 개념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성. 그리고 제4장은 이렇게 도출된 시간성과 일상성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제5장은 시간성과 역사성, 그리고 이제 그 제6장은 시간성과 그 통속적인 시간 개념이 도출하게 된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간략하게 하면 1장에서는 현존재에 가능한 전체 존재에 대한 물음을 물으면서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죽음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고요. 2장에서는 양심과 결단성 이야기를 하고 3장에 들어와서 비로소 시간성이라는 것이 도출되고 4장에서는 시간성과 일상성, 5장에서는 시간성과 역사성, 6장에서는 시간성과 시간 내재성이라고 하는 걸 다루게 되면서 전체 존재와 시간이 끝이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5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45절은 제2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2편의 서론. 서론이라서 이 45절에 2편의 전체 줄거리가 다 있습니다. 한편으로 제2편의 서론을 시작하면서는 1편의 요약도 간략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1편의 요약과 2편이 어떻게 전개될까를 미리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45절은 어떻게 보면 존재와 시간 전체를 다 요약해주는 일종의 존재와 시간의 초록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4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기초 분석의 성과와 일단 이제 그 1편의 성과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실존론적 해석의 과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존재에 대한 예비적 분석, 이게 그 1편에서 주로 있었던, 주로 다루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죠. 자, 이 예비적 분석의 결과가 뭡니까? 우선 현존재의 구성틀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죠. 인데어 벨트자인 세계 내 존재고요. 그리고 본질적인 구조는 여러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조의 전체성은 염려로 밝혀지게 되고 염려 조르게였죠. 염려의 구성 계기는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으로 구성된다는 사실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가 된다면 우리가 앞의 내용을 잘 따라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1편을 끝내놓고 나서 여기까지가 1편 이야기인 거죠. 이렇게 1편을 끝내놓고 나서 하이데거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현존재를 염려로 규정한 것으로서 다 끝난 거냐? 이 존재자에 대한 근원적인 해석이라고 해도 되는가? 이렇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근원적인 해석이 주제가 되고 있는 존재자, 현존재를 말하는 거죠. 현존재의 전체를 앞서가짐으로 데려왔는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제 전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지금 이제 1편에서 내가 한 작업이 전체성을 충족시켰는가라고 하는 이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2편을 시작하면서는 전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일성의 관점에서, 단일성의 관점에서 잘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가짐이라고 하는 것은 포하베라는 거죠. 앞서 가짐 이야기를 했고 또 앞서 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앞서 봄은 또 어떤가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해석을 보게 되니까 평균적인 일상성을 단초로 했다는 거죠. 평균적인 일상성을 단초로 했고 무차별한 또는 비본래적인 실존함의 분석에만 국한되었다. 이게 이제 1편에 대한 또 문제인 거죠. 내가 1편에 열심히 현존재 분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전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일상성의 단초를 두고 또 무차별한 실존함 혹은 비본래적인 실존함에만 국한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실존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래적인 존재 가능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빠져 있었다는 거죠. 1편에서는 빠져 있었다.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이 본래적인 존재 가능의 실존론적 구조가 해명되지 않는 한 이 앞서 봄에는 근원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했는가 물어보는 거죠. 이 근원적으로 했는가를 물어보면서 전체적으로 했는가? 전체적으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앞서 본과 관련해서는 평균적인 일상성의 단초를 두고 비본래적인 실종만 분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인 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근원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체 현존재를 시작에서 끝까지 시야에 넣었는가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전체성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현존재를 시작에서 끝까지 시야에 넣었는가? 그러면 시작은 일상성에서 보게 되면 탄생이고 종말은 죽음인 거죠.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존재인데 지금까지의 이제 분석에서는 이런 논의들은 전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에 대한 지금까지의 분석은 근원성에 대한 요구 주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존재의 존재를 본래성과 전체성에서, 중요한 말이죠. 본래성과 전체성에서 실존론적으로 밝혀놓아야지 근원적으로 이렇게 해석했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요구되는 거죠. 본래성, 단일성, 전체성.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중요한 것은 본래성과 전체성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존재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근원적인 분석이 되었는가 물으면서 본래성과 전체성을 물었던 거죠. 특히 이제 전체성 이야기를 먼저 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볼 때 현존재의 시작은 탄생이고 종말은 죽음이고 현존재는 그 사이에 있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그렇게 본다면 세계 내존재의 종말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죽음을 다루어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나 현존재적으로 오직 실존론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 안에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이데거 죽음 이해의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동물은 죽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동물은 페어 엔덴이라는 동사를 써서 끝나버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끝나버린다. 인간에게만 테텐이라는 동사를 사용한다는 거죠. 인간만 죽어요. 동물은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나버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향한 존재, 자인충 토대라고 하죠. 이 죽음을 향한 존재인 현존재에게만 죽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존재의 실존론적 구조가 현존재의 전체 존재 가능의 존재론적 구성틀이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성과 관련해서는 바로 죽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존재의 본래성은 어떻게 또 논의가 될 수 있는가? 본래성, 이것은 양심이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장 이야기인 거죠. 이게 2장. 그래서 양심이 본래적인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고 죽음과 마찬가지로 현존재의 양심도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장은 죽음을 실존론적으로 해석하고 2장은 양심을 실존론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 가능이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양심을 가지기를 원함. 이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실존론적으로 해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인 양심하고 하이데거가 말하는 양심은 상당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에 가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성은 죽음에서, 본래성은 양심에서 해명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현존재의 실존론적 근원적인 존재론적인 근거가 시간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이제 3장에서
시간성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시간성에서 비로소 실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이 시간성에서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해서 염려의 아주 근원적인 차원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에 대한 실존론적 시간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말은 뭐냐면 시간성을 도출하고 나서 시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실존론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시 시간의 어떤 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특히 일상성이 시간성의 양태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간성에서 현존재의 역사성이 해명된다는 이게 5장입니다. 염려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계산에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의 시간성이 시간 계산을 형성하고 이러한 이제 그 시간에서 그 통속적인 시간 이해가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시간 개념으로 전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6장의 이야기입니다. 6장의 이야기고요. 시간 내재성으로서의 시간 이해의 근원이 해명되면 시간성의 본질적인 시간화의 가능성이 드러나게 되고 결국에 이것은 존재 이해가 근거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존재 일반의 의미의 기획투사가 시간의 지평 안에서 수행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이제 존재와 시간을 진행시키려고 했던 거죠. 이런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가 여기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1장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2편의 1장입니다. 2편의 1장은 현존재에 가능한 전체 존재와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45절에서 전체 그 1편의 전체 이야기를 요약하고 2편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전망하고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6절부터는 2편 1장의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현존재의 전체 존재를 존재론적으로 파악하고 규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재의 전체 존재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물음이 현존재의 전체 존재에 접근할 수 있는가? 현존재를 전체 존재에서 접근할 수 있는가? 묻는다는 거죠.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로서 현존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불가능해 보인다는 문제로부터 이 전체라고 하는 것을 해명해야 되는데 현존재를 전체로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이 그 의미상 전체 존재하고 모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의 1차적인 계기는 자기를 앞질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비전체라는 거죠. 비전체. 현존재가 이렇다는 겁니다. 항상 비전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존재는 완결되면 그는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자, 현존재가 살다가 사는 과정에서는 항상 비전체예요. 항상 미완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완결에 도달하게 되면 현존재는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미완결이고 죽고 나면 현존재가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있지 않은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전체로서 이렇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는 존재로서 있는 한 자신의 전체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획득하면 더 이상 존재자로서 경험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인식 능력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현존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동안에는 항상 미완결적이고 그리고 이제 완결되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는 염려에서 자기를 앞질러라고 하는 이런 계기를 진정으로 실존론적 의미로 파악했는가? 1편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말과 전체성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다시 한번 분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탕부를 한 걸음 더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2편 1장의 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47절에는 타인의 죽음 경험 가능성과 전체 현존제의 파악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나로서는 전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는 언제나 미완결이고 죽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게 되니까 그럼 전체를 확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전체 현존제를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타인의 죽음이 전체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것도 진정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48절에는 미완과 종말과 전체성이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요. 그리고 이제 제 49절에는 죽음을 실존론적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과 이것이 이제 이 죽음에 대해서 다른 해석하고 제한 구별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생물학적 죽음이라든지 심리학이라든지 신학에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내가 말하는 죽음의 실존론적인 분석은 이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죽음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를 앞서 그려보게 됩니다. 드디어 죽음에 대해서 실존론적, 존재론적인 이야기를 일단 앞서 그려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죽음에 향한 존재와 현존제의 일상성의 관점에서 죽음을 다루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와 죽음의 완전한 실존론적인 개념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죽음을 향한 본래적인 존재의 이제 본래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래적인 존재의 실존론적인 기획투사를 다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제 47절입니다. 타인의 죽음의 경험 가능성과 전체 현존제의 파악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계속 문제 삼는 하나의 어떤 상태가 있죠. 그게 뭐냐면 현존제가 전체에 도달하려면 죽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죽음에 이르게 되면 현존제는 자신의 존재함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죠. 마치 이런 상황은 에피쿠루스가 말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이데거 죽음 사유에서 에피쿠루스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요. 에피쿠루스가 뭐라고 했죠?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죽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죽음은 만나지 않으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에피쿠루스가 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하이데거는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무언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서 현존제가 전체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죽기 전에는 부단히 미완의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죽게 되면 현존제는 갑자기 거기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이래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고 죽음의 경험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나는 내 죽음을 경험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타인의 죽음이 눈에 띄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죽음을 보고 저 사람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제의 끝맺음이 객관적으로 접근 가능해진다는 건 주관적인 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죽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제 현존제로서의 죽음은 눈앞의 것으로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죽기 전에는 현존제였는데 죽으면 시체가 되면 이것은 눈앞의 것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시체도 단순한 눈앞의 것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체가 됐다고 해서 연필처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위나 연필처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시체를 가지고 장례도 하고 매장도 하고 묘지도 세우고 이렇게 배려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애도하고 회상하면서 심려의 대상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그 현존제의 이런 이제 그 현존제가 사망하게 되고 죽게 되면 눈앞의 것으로 변화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생명 없는 물질하고는 상당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고인의 본래적인 종말의 이름을 우리가 경험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죽음은 나의 죽음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타인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이렇게 대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대신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일하는데 내가 대신 그 기능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대신 죽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진짜 그 사람의 죽음을 내가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지 않도록 내가 가서 대신 차에 치여서 죽는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가 죽는 것을 내가 대신 죽어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리 가능성이 부서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타인에게서 죽음을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그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도 타인의 죽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현존제는 각기 죽음을 스스로 자기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죽음의 각자성이라고 하죠. 예마이니카이트. 죽음은 각기 그때마다 나의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각자성과 실존에서 구성이 되더라 라고 해서 이렇게 죽음을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하이데거의 이제 죽음 접근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발생 사건이 아니고 실존론적으로 이해되어야 될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타인의 죽음에서 죽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이 실존론적 현상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서 나타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각자성과 실존에서 구성된다는 점이 이렇게 이야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을 아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기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하이데거는 미완 종말 전체성에서 현존제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존제는 아직 아님이죠. 현존제에게는 미완이 속한다는 것입니다. 현존제는 종말에 이르게 되면 죽으면 더 이상 현존제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종말에 이른다는 것은 누가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양태를 자체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현존제에게는 이러한 미완, 이러한 비전체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현존제의 아직 아님을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바라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존제의 아직 아님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 아직 받지 못한 빚의 정산 잔금이 미완된 거하고 현존제의 아직 아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아직 아님이랑 아직 안 죽었다는 거죠. 현존제가 아직 안 죽은 거하고 빚이 아직 완불되지 않은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현존제가 10개월 안에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이것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현 존재가 뭐 10개월이 있는데 아직 안 죽은 거 하고 빚이 있는데 100만 원의 빚이 있어요. 자, 그러면 10달 동안 10만 원씩 갚았습니다. 10만 원씩. 그러면 아직까지 빚이 완불되지 않은 거죠. 하지만 맨 마지막에 10만 원씩 계속 갚으면 10개월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개월에서는 총합으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빚을 아직 미불한 거하고 빚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까지 10개월이 가게 되면 100만 원이 된 총합이 남았죠. 하지만 현존재는 10개월이 되게 되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죽게 되면 자신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존재의 아직 아님하고 돈을 아직 아님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달을 보자는 거죠. 만월이 될 때까지는 달에 아직 4분의 1이 채워지지 않은 채 남아있다는 겁니다. 달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쯤 뭐 이렇게 아직까지 어둡게 남아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4분의 1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 아직 아님이죠, 이것도. 하지만 만월이 다 채게 되면 이렇게 아주 큰 둥근 달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다 차게 되면 아주 둥근 달이 뜨겠죠. 이것은 지각하는 파악에서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존재가 죽는 거하고 달이 차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나마 좀 이거하고 현존재의 죽음하고 가까운 것이 이제 생명체인 거죠. 생명체. 자, 그래서 이제 현존재적인 아직 아님을 규정하려면 그 존재 양식이 되어감이 있는 그런 이제 존재자를 고려해 넣자는 거죠. 그래서 설익은 열매가 무르익는 경우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가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가 결국엔 익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과일은 자기를 완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현존재의 죽음이 과연 그러한 완성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과일은 결국에는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다가 완전히 익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적절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빚을 나누어서 갚다가 총합에 이르게 되는 거하고 달이 차는 거하고 열매가 무르익는 거하고 이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죽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러한 끝남의 양태 중에 아무것도 현존재의 종말로서의 죽음을 적합하게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는 존재하는 한 아직 아님으로 존재하고 존재하는 한 죽음을 향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죽음은 현존재가 떠맡은 그러한 존재함의 방식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음을 떠맡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죽기에는 충분히 늙어 있다라고 하는 격언을 하이데거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에는 아직 아님의 삶이고 미완의 삶이고 도상의 삶이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향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의 전체성은 종말로서의 죽음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전체성은 죽음에 의해서 구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죽음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이렇게 죽음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49절에서는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인 분석과 이 실존론적인 분석을 죽음에 대한 다른 해석과 구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생물학적인 탐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한 생물학적 존재적 탐구의 밑바탕에는 존재론적 문제들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보기에 생명체의 끝남은 끝나버림이라는 것입니다. 페어 엔덴이에요. 이것은 테텐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는 달라요, 서로. 그래서 현존재도
생리학적 생명체의 죽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존에는 생물학적 사망 이전에 삶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다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적인 것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인 해석은 생물학과 생명의 존재론에 앞서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레벤이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단어로 생각하지 않죠. 이것은 현존제의 실존보다는 결여된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레벤보다는 더 중요한 그러한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생물학적인 이런 접근보다도 실존론적인 접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음의 분석은 차안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안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하이데거의 지금 이런 죽음 분석의 방향하고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후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죽은 뒤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은 죽음 자체를 존재론적 본질에서 개념 파악한 다음에야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에 대한 실존론적 분석의 구역에 밖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죽음에 대한 분석론, 하이데거가 말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존론적인 분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생물학, 심리학, 변신론, 신학 이런 이제 것에서 죽음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 방법론적으로 순서상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든 학문적인 논의를 하기 전에 죽음에 대해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으로 탐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이데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50절에는 죽음의 실존론적 존재론적 구조를 앞서 그려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미완과 종말과 전체성에 대한 고찰은 종말을 향한 존재로서의 죽음의 현상을 현존제의 근본 구성 틀에서 해석해야 할 필연성을 기결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염려의 차원에서 규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 이 말은 어려운 말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죽음이 현존제의 존재에 속한다면 죽음은 염려라고 하는 틀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죽음도 이렇게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것도 미완의 것도 아닌 앞에 닥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닥침. 자, 그래서 죽음은 현존제 자신이 떠맡아야 할 가능성으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재 가능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능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이데거 죽음관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죠. 죽음은 가능성이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몇 가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식어가 붙습니다. 자, 죽음은 전적으로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며 가장 고유한, 그리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이며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가장 고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덴티티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개인에게 고유한 가능성이고, 그리고 이제 무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는 가장 개별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다른 것과 연관되지 않는 아주 개별적인 이런 이제 가능성이며, 건너뛸 수 없죠. 죽음 뭐 무조건 겪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가장 고유하고 가장 무연관적이고 가장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으로서 죽음은 탁월한 앞에 닥칩니다. 그래서 이제 탁월한 가능성인 거죠. 현존제 자체가 가능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현존제의 가능성은 다른 사물적 가능성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사물적 가능성은 실현되면 끝나버리지만
현존제는 또 가능성이고 또 가능성이죠. 그런데 현존제의 가능성 중에서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가능성이에요. 우리가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죽음의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탁월한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왠지 죽음을 이렇게 떠올리면 보통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무서움, 이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를 염세적으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이데거는 이걸 가능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실존성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현존제가 이 가능성 안에 내던져져 있다는 거죠. 게보르페나이트 내던져져 있다. 내던져져 있음과 처해 있음 이야기가 있었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현사실성이죠. 죽음은 실존성하고도 연관이 되지만 현사실성하고도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내던져져 있음을 근원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불안인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의 불안, 이란 것이 있죠. 이것은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존재 가능성 앞에서 불안해하는 거죠. 이 불안이라고 하는 처해 있음이죠. 처해 있음이고 기분이죠. 그리고 이제 빠져있음과 관련해서 현존제는 늘 이 죽음 앞에서 도망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대개 빠져있음의 방식에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빠져있음에서 가장 고유한 죽음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의 도피가 고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실존성, 현사실성, 빠져있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 가지 염려의 구성 계기를 가지고 죽음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존재론적 가능성의 관점에서는 염려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제51절에서는 죽음을 향한 존재와 현존제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일상성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한 일상적 평균적 존재는 일상성의 구조에 방향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존제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데 일상성에서의 자기 자신은 그들이죠. 이거 우리 앞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스만이라고 했죠. 세인. 자, 그래서 그 일상성에서 자기는 뭐냐면 그들로 산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했었죠. 자, 근데 일상적인 이제 공공성, 일상성 가운데서는 공공성 속에 살고 있죠. 퍼블릭하게 살고 있죠.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 죽음을 사망사건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우리가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인 거죠? 바로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노바디죠. 그들은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사건이 되고 사망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다스마는 죽음을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를 은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유혹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것을 은폐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혹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부단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런 그 죽음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반 일리치의 영향을 다소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죽음 앞에서의 불안과 용기가 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존제의 가장 고유한 무연관적인 존재 가능성에서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들은 은폐시키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는 빠져있는 존재로서 죽음 앞에서 늘 도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52절에서는 일상적인 종말을 향한 존재와 죽음의 온전한 실존론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말을 향한 존재를 하이데거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장 고유한 그리고 무연관적인 건너뛸 수 없는 존재 가능을 향한 존재가 종말을 향한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현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거죠. 1편. 2편에서도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편 1장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죠? 죽음을 향한 존재. 또는 종말을 향한 존재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실존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자신을 단적인 실존의 불가능성 앞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음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죽음에 있어서 특별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보통 우선 대개는 죽음 앞에서 은폐하는 회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에 대한 해명은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맞아라고 뭔가를 드러내지만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들의 잡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성은 죽음의 확실성을 애매하게 시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시인하기는 시인하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애매하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진리관이죠. 근대의 진리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확실성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확실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은 진리 안에 근거하거나 진리에 똑같이 근원적으로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성의 한 양태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근원적인 것은 진리고 진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의 한 양태로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함이 탁월한 현존재 확실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 확실성, 좀 줄여서 현 확실성이라는 거죠. 현 사실성이 있으니까 현 확실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현존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죽은 만큼 확실한 건 없죠. 하지만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의 명증하고는 다른 현존재적인 확실성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현존재는 이런 죽음의 가능성을 은폐하는 거죠. 사람은 다 죽어.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폐의 경향은 현존재가 비진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빠져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갈 때는 비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의 은폐 속에 속하는 확실성은 부적합한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확실성은 경험적인 확실성도 인식론적인 확실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명증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현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를 보게 되면 죽음을 향한 존재를 오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 면에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확실성보다는 더 높은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본래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본래적으로 확실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죽음은 확실히 온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점에서 인정은 하지만 확실하다는 것을,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이 하지만이라는 말에서 확실성을 은폐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부인하냐면 죽음의 무규정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무규정성에 규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건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죠. 사람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규정적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무규정성에 규정성을 부여하면서 죽음의 무규정성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특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죽음은 가장 고유하며 무연관적이고 확실하며 무규정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에서 이 두 가지가 덧붙여진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무규정적인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명제가 여기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일상적인 빠져있는 도피, 이것은 비본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면서 도피하면서 비본래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데거에서 이 비본래성과 본래성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본래성과 본래성은 다르기는 다른데 이 둘 사이의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비본래성의 밑바탕에 본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3절입니다. 죽음을 향한 본래적인 존재의 실존론적 기획투사입니다. 현사실적 현존재는 우선되게 정말 많이 쓰는 말이죠. zumeist und zunächst 우선되게 비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 안에 머물러 비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비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뭘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죽음을 향한 존재를 가능성을 향한 존재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탁월한 가능성을 향한 존재. 자, 죽음은 탁월한 가능성입니다. 죽음은 현존재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현존재는 언제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무언가를 실현하더라도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사물들이나 심지어 생물도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면 현실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끝나버려요. 하지만 현존재는 실현이 되고 나서도 계속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존재 가능성은 이것은 배려의 가능성, 성취의 가능성, 지배의 가능성, 유통 가능성 이런 거하고는 다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가능성이 극한까지 가게 되면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죽음이 실현되게 되면 현존재는 삶을 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로서 가능성을 향한 존재, 죽음은 가능성이죠. 죽음을 가능성으로 드러나도록 죽음과 관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능성을 향한 존재를 가능성으로 미리 달려가 봄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옛날에 이거 성구라고 했죠. 성구자.
앞서 달려가 봄. 죽음을 향한 존재를 가능성으로 앞서 달려가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가능성으로서의 죽음을 향한 존재의 가장 가까움은 현실적인 것과는 가장 먼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능성은 현실적인 것과 가능한 먼 것으로서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다. 이 하이데거 이제 죽음 이야기할 때 꼭 많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현되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게 되는 그러한 가능성. 이런 이제 실현되고 나게 되면 더 이상 내가 없어지게 되는 가능성. 이런 가능성을 이제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그 존재 양식이 미리 달려가 봄 자체인 바로 그러한 가능성으로 달려가 본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죽음으로 향해 미리 달려가 보고 앞서 달려가 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달려가 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고유한 극단적인 존재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유하고 그리고 이제 가장 극단적인 가능성으로서 하이데거에게서 이해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하이데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거기에서 이제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존재 가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현 존재의 존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미리 달려가 볼 때 그들로부터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현 존재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이다.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죽음은 무연관적인 가능성이에요. 무연관적인 가능성. 그래서 이제 죽음은 현 존재를 개별 현 존재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개별적인 존재로 현 존재를 개별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인 가능성은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라는 거죠. 3번이죠. 그래서 이제 이 건너뛰임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는 그리고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인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은 확실한 가능성이죠. 확실하다. 앞에서 현존재 확실성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은 눈앞에 있는 진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존재 확실성으로서의 명증인 것이죠. 에비던츠, 현상학이 이런 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충전적 명증을 넘어서는 필증적 명증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현상학의 확실성으로서의 이런 명증보다도 현존재 확실성이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확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고유하고 무연관적이고 건너뛸 수 없으며 확실한 가능성은 무규정적 가능성이라는 거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죽음은. 그래서 이 무규정성이 불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 속에서 현 존재는 자신의 실존의 불가능성에 무앞에 처해 있다는 거죠. 무하고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불안이다. 이게 이제 하이데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실존론적으로 기획투사된 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에 대한 성격 규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거죠. 미리 달려가보. 현 존재에게 그들에게 상실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그들 자신으로부터 벗어난 그들의 환상에서 해방된 정열적이고 현사실적이고 불안해하는 이러한 이제 죽음의 가능성 속에 있는 그러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 이런 것이 이제 본래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본래적인 전체 존재의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미리 달려가 보면서 현존재의 본래적인 존재의 존재론적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다고 봤습니다. 미리 달려가 보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열쇠는 여기 있는 미리 달려가 보면 있다는 거죠. 앞서 달려가 보면.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다 뭐냐? 존재론적이라는 것입니다. 현존재의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은 존재론적 가능성인데요. 하이데거가 보기에는 존재적 가능성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무의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얼마만큼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현존재가 자신의 고유한 존재 가능에서 실존에 가능한 본래성에 대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다음 챕터인 양심과 결단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2편 1장을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되는 것이 뭐죠? 바로 이렇게 이제 전체성에 대한 물음에서 근원적으로 물었는가? 현존재를 1편에서 세계 내 존재 이야기를 해서 존재를 분석해서 염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묻고 나서 정말 우리가 근원적으로 물었는가? 이 근원적이라는 전체성과 본래성에서 물었다는 말이죠. 이걸 아직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성에서 묻다 보니까 뭐가 나온 거죠? 바로 죽음 문제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2편 1장은 죽음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해석을 펼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존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이제 죽음에 대한 분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실존론적으로 본래적인 전체 존재 가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제 이 존재적인 차원에서 충분한 이제 고찰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1장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2편 1장 여러 가지 면에서 매우 흥미로운 그러한 챕터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하이데거에 입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챕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2편 1장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편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을 훌쩍 넘겼네요.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